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볼게요. 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겠다라고 좀 말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관세 가지고 뭐 치고받고 하는 무역 전쟁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면 정말 우리가 진짜 우려했던 사실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증시의 어떤 침체기 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악재인데, 일단은 조금 완화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 좀 갭을 좀 많이 뛰어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코스피는 음봉으로 좀 밀리면서 오늘 역시 개인만 사고 외인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일단 차트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 쌍봉의 모습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요 정도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가면 N자 파동으로 일단은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는 모양새가 되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도 여기 이 포인트, 이 포인트, 거의 이 포인트를 깨면서 투매가 나왔잖아요.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고, 사실 이 가격대 밑에서는 뭐 어떻게 놀든 간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락 추세 극복을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좀 뚫고 올라와야 되고요. 또 뭐 단순히 잠깐 뚫고 뭐 2, 3일, 4, 5일 위에서 있다가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기 저항대 구간인 뭐 2000포인트, 뭐 1900, 뭐 한 85포인트 이 구간을, 그러니까 1980에서 2000포인트 이 구간을,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뚫은 다음에 이 밑으로 최소한 뭐 1, 2주, 뭐 한 달 정도는 좀 다시 밑으로 좀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서 노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좀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이 포인트가 될 거고요. 여기를 깨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죠.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에 비해서는 반등이 조금 더 힘있게 나오는 모습인데, 어찌됐건 수급 상황이 오늘도 개인 매수, 외국인은 뭐 지금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장중에는 뭐 어쨌든 메이저 수급이 양매도였죠. 코스닥도 역시 갭 띄우고 조금 이렇게 음봉이 출현되는 상황이고, 저도 장 초반에 이제 리딩반에서도 오늘 뭐 갭 띄워봐야 가지 못하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좀 저도 개인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생각보다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방금 코스피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뭐 이 저항대, 이 라인, 이 장대 음봉이 시작된 이 지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 구간으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이 밑에서 놀면 뭐 그냥 뭐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하락 추세,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종목을 볼 때나 시장을 지수를 볼 때나 어떤 장대 양봉에 대한 어떤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준봉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장대 양봉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 음봉에 대한 기준, 어떤 중요한 가격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나 어찌됐건 강력한 음, 뭐 저항대를 돌파하는 기준봉이든 강력한 지지 구간을 하락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든 사실 의미는 비슷한 거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놀다가 이 장대 양봉이 시작됐던 이런 시작점까지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큰 지지 구간이 되면서 주가가 웬만하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상당히 강한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대 음봉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회복을 해도 여기가 상당히 강한 저항대가 된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을 때 의미를 두는 거고, 양봉도 마찬가지로 이 장대 양봉이 시작됐던 이 기준 가격을 하락 돌파했을 때 우리가 좀 뭔가 우리가 어떤 이 주식의 어떤 힘을 많이 잃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최근에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온 기준봉의 출발 지점 여기잖아요. 이 기준봉. 이 기준봉의 시가와 저가 구간이 상당한 지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그 폭락장에도 잠깐 뭐 하락 돌파는 나올 수 있죠. 했지만 바로 이렇게 회복하고 어떤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 구간이. 추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힘이 실린 장대 양봉의 시가와 저가, 상당히 이 주식의 움직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로보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추세를 한 번 더 파동을 더 내는 시점에서의 이 장대 양봉 거래도 많이 실렸고요.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에 주가가 오게 되면 상당히 강한 지지력을 가지고 반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이게 음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 얘가 양봉 나온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얘도 반대로 뒤집었을 때 장대 음봉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되다가 반등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장대 음봉의 시가는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었을 때 추세를 돌리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주식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장대 양봉을 우리가 기준봉으로 놓고 매매는 잘 하시지만 어떤 장대 음봉을 놓고는 그 가격대의 의미를 많이 조금 놓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지만 어쨌든 주식이란 거는 기준봉이 생겨나고 이렇게 놀다가도 기준봉의 시가로 회귀하는 성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왔을 때도 음봉의 시작점까지는 어느 정도 회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맞고 다시 떨어지는 모양새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닥을 놓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 가격대를 아주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돌파해서 완전히 안착하는 이런 모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하락장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10분가량을 시황을 하는데 썼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왜냐면은 이 지금 폭락장을 겪고 바닥권에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우리가 불과 저번주 저저번주에 이 공포감을 너무 또 망각하고 다시 뭐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서 어제 오늘 제가 좀 깊이 있게 다뤄드리는 겁니다. 저희 리딩반은 오늘 신성통상을 매매를 했습니다. 신성통상은 어제 엊그제 제가 방송하면서 11선 눌림목 오면 매매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방송한 거 그대로 저희 리딩반도 적용을 해서 매매를 했다. 그래서 얘가 오늘 눌림을 주는데 11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지지 포인트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은 11선에서 바로 딛고 못 가고 기준선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180원, 2110원 이렇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분봉으로
이게 되면 네, 이렇게 돼서 요렇게 매수가 돼서 슈팅이 나올 때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 이렇게 수익 실현을 일단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우리가 그 하락 이제 음봉 매매를 할 때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봉에 매수해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개념인데, 신성통상을 예를 들었을 때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어떤 지지점에 오게 되면 첫 번째는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한 지지점에 오게 되면 투매에 의한 어떤 그 리바운딩이 나온다는 거죠. 리바운딩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요때 한번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고, 기술적 반등 후에 거의 대부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나 어떤 그 다시 한번 급등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오는 슈팅은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보다 조금 더 그 길이가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봉 매매를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반등을 먹는 것과 어떤 그 돌림을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리바운딩이 나오는 매매를 한번 한 거죠. 내가 예상하는 지지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에서 적당히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한번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제자리를 웬만하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상한가의 저가 부근을 일단은 좀 잘 다행히 지지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재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월요일 날 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얘는 여기서 이 구간을 지지를 했고, 지금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또 일본 쪽에서 어떤 그 도발성의 뭔가 좀 도발성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뭐 불매 운동에 대한 감정들이 다시 혹시 이제 더 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신성통상이나 뭐 모남이나 모나리자나 뭐 요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뭐 파동 혹은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지금 갖고 있고요. 뭐 혹시 뭐 이제 예상과 다르게 좀 눌린다라고 하면, 요때는 이제 이런 자리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르고 다시 볼 건지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자리인데, 그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의 뭐 트레이딩하는 성격에 맞게 좀 해주시는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동진 세미캠은 저희가 어제 팔고 나왔고, 며칠 좀 지켜보겠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오늘 조정봉이 하나 출현을 했고, 아까 보니까 실적 발표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랑 거의 뭐 다를 게 없는, 별로 주가에 영향이 있을 만한 실적 발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소재 관련주들에 관련해서 뭐 예타 면제도 해준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다른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파동을 크게 그릴 수 있을 만한 뉴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뭐 동진, 후성, 솔브레인 얘네 주포 세력들은 절대 어떤 웬만한 걸로는 좀 호락호락하게 상승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동진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어제 매수 고민을 진짜 너무나도 제가 치열하게 하다가, 요거는 제가 말씀도 드렸었죠. 아주 매수 타점으로는 매력적인 자리는 맞는데, 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에 대한 어떤 아직 확신이 조금 제가
들지 않아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종목이다. 근데 차트적인 타점으로만 보면 11선 이렇게 올라올 거면 올라올 거고, 여기서 이렇게 도지 만드는 모습이 뭔가 지금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진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매수를 안 했던 종목인데, 오늘 아주 멋있는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나왔네요. 얘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다시 채워가는 흐름이 나오면 생각보다 좀 괜찮은 시세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근데 오늘 꼬리가 좀 많이, 윗꼬리가 좀 길었다.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더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야 됩니다. 이 종목은 아쉬운 종목이지만 일단은 뭐 제 원칙대로 뭔가 매수를 고민을 할 때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찝찝함이나 뭐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매수 안 하는 게 항상 옳더라고요. 물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또 손실 볼 확률을 줄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일봉의 위치가 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꺼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어저께 관종 드렸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요 저항대를 정말 강한 저항대거든요. 요 저항대를 뚫고 종가상 안착은 일단은 했는데, 안착해놨지만은 다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조정봉이 나오면서 이 레벨업한 구간 아래로 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접근하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위로 확실히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세력주의 느낌이 아니라 수급주죠. 수급주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캔들만 좀 잘 위치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매매하기가 조금 수월한 면도 있어요. 대신에 양봉 매매, 장중에 양봉 매매, 단타 매매로 하기가 좀 수월해서 어제도 외인 기관 대량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도 외인 30만 주, 기관 10만 주 이렇게 들어왔고, 프로그램도 장중에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사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뭐 갑자기 매수하다가 갑자기 대량 매도 나오고 이런 모습보다는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가는 수급주들은 한번 장 초반 매수 포지션이 잡히면 웬만하면 그 포지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종목은 장중에 짧게 그냥 장중에 단타로 뭐 요 구간에 좀 들어가서 요 구간에 좀 매도를 하고 나왔던, 어제도 제가 장중 단타용으로 좀 매매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방송을 뭐 30분씩 찍으면서 워낙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지 한 번씩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네 이렇게 좀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 워낙 많은 종목을 제가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지사가 거래가 너무 적어요. 종목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거래가 19억으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대놓고 제가 13,750원, 13,450원 이렇게 분할 매수가를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매수하려는 가격대는 주지 않고 좀 잘 버티는 모습이네요. 얘도 뭐 금요일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로 모나리자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다른 불매운동주들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나리자가 아무래도 뭐 신성통상이나 뭐 모나미 같이 어떤 대장으로서의 그 파급을 주는 그런 종목은 아직은 아니라는 게 오늘 장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 미스터 블루는 제가 어설프게 이 윗구간에 따라잡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조정봉 기다리자고.
말씀드렸고, 일단 봉 하나는 나왔네요. 하나 정도만 더 이런 식으로 좀 이음봉 출현하면 7.51선이나 뭐 11선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점까지 지금 거의 음봉 하나 정도만 더 좀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CJ시푸드가 오늘 좀 좋아 보여서 새롭게 관종으로 좀 추가를 했고요. 아직은 이제 전고점 매물대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하나,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준봉 뽑아낸 다음에 조정 거치고 다시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이라서 좋아 보였습니다. 거래도 좀 많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 로보로보도 일단은 단기 슈팅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좀 좋은 조정을 오늘 보였죠. 예를 들면은 뭐 캠트로스처럼 반등이 나온 자리는 사실 뭐 비슷하죠. 이렇게 하락한 구간에서의 급반등이잖아요. 급반등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캠트로스는 음봉이 좀 출현을 했어요. 거래는 그래도 나름대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얘도 요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경향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 턱 끝까지 다시 밀리는 것보다는 좀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를 유지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고, 어, 어, 로보로보가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흐름이. 똑같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급반등이긴 한데, 캠트로스랑 조금 다른 건 뭐가 있죠? 캠트로스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에서의 어떤 준비 과정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의 급등. 로보로보는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이 준비 과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이 조정이 캠트로스보다는 좀 덜 나오는 모습이죠. 얘는 이 구간을 만약에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올릴 수도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남성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준비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좀 잘 버팁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악성 매물대가 있는 자리라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거래량 급감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 출현하면 이런 구간에서의 한번 접근도 생각해보고 있다. 그 다음에 스모는 좀 너무 오늘 좀 음봉이 좀 길게 나왔네요. 일단은 얘를 제가 요즘 특히나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이런 뭐 이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에서 뭐 문자가 정말 너무 많이 오잖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인데 아무리 뭐 발신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죠. 너무 그런 데서 이제 홍보 문자가 많이 오는데 오는 문자의 대부분에서 뭐 S모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종목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엑사이언씨도 제가 요거 돌파하는 흐름 기대하기보다는 좀 눌림 나올 때까지 충분히 좀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좀 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거래량은 잘 이쁘게 감소한 것 같아서 음봉 하나 정도만 좀 더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타점을 어디로 잡을지는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성은 뭐 무거운 종목이라 어,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무거운 종목이어서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 뭐 7.51선 눌림, 11선 이런 구간에서 뭐 추세를 돌리는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반등 뭐 5%, 6%씩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참 힘들어요. 종목 자체가 정말 너무 무겁고 그래서 그냥 저도 넣어놓고만 있고 별로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종목은 아니에요. 모나리자도 아까 말씀드렸고
컴퍼니 K는 매수를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제가 마음을 좀 먹었어요. 봉오동 전투가 일단 그렇게 임팩트 있는 관객 동원을 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여기서. 네, 좀 일단은 좀 저는 보류하는 걸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뭐 생각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금요일장 또 이런 식으로 양봉 도지 하나 세워주면 이 정도의 모습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일지테크도 조금 더 일단 더 지켜보고 싶고, 모나미는 3차 파동이니까 여기서 또 요렇게 되면 뭐 요렇게 한 번 더 전고점 보러 간다든지 뭐 여기 뚫는다든지 이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파동이 세 번째 파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하나 정도 더 떨어지면 기준선이나 여기 21선 기준으로 좀 삼고 뭐 메모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비중을 많이 줄여서 하세요. 3차 파동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만약에 들어갔는데 추세 이렇게 깨버리면 투매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여서, 비중을 우리가 항상 실어야 할 때는 첫 번째 파동의 구간, 2차 파동으로 가면 또 비중을 또 좀 줄이고, 3차 파동 구간에서는 아예 하지 않거나 비중을 많이 줄여서 연습 매매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9일 재지는 여기서 좀 만들어 가나 싶더니, 일단은 21선이랑 이렇게 깨면 뭐 요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고, 뭐 요렇게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요것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솔브레인은 지켜주네요. 이렇게 얘도 추세를 잘 안 깹니다. 추세를 잘 안 깨요. 지켜주는 모습이고, 지금 일본 술규제 소재 관련주 중에는 동진 세미캠이랑 솔브레인, 경인양행, 이렇게 세 종목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인양행도 아직 차트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차트적인 힘으로 급등이 나오기는 좀 힘든 종목들이고, 뭔가 좀 뉴스거리가 좀 나와줘야 하루하루씩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급등이 나와요, 얘네들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룽투코리아는 어설프게 잡지 말라고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지금 뭐 아무리 우리가 음봉 매매를 한다지만 26%짜리 이런 음봉 떨어지는데 잡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지지할 것 같지만, 물론 여기서 이렇게 잠깐 언더슈팅 나온 다음에 이렇게 크게 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자리도 그럴 만한 자리도 맞는데, 이렇게 좀 찝찝한 것들은 오늘도 뭐 거의 윗골이 하나도 없이 거의 시가 거의 고가 형태로 쭉 밀어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이런 매매는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트로스가 조금 봉이 좀 과하게 돌렸어요. 거래량은 좀 많이 감소해서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캔들의 형성이 지금 파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진행된 가운데서, 앞전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파동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페이크봉으로 보고 좀 접근할 만하죠. 그랬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보라티알의 요때랑 좀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써서 상한가 말아놨는데 다음날 개파락시키고 음봉, 거래 감소, 이런 거는 접근해 볼만 하죠. 슈팅 나오고 계속해서 슈팅 나오잖아요. 근데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캔들의 형성은 방금 보신 보라티알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일봉의 위치가 조금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뭐 얘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지지점에 오면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 수는 있는데 지금 한 번 슈팅 나오고 두 번, 요런 모습으로 좀 노려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요것도 좀 일단은 테마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오늘 삼육물산이 슈팅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얘도 지금 요런 자리라서 조금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자리. 오늘 SFA 반도체도 실적으로 갭이 거의 뭐 14% 띄우고 고가 20% 찍고 밀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설프게 양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추격 매수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서 전고점을 뚫는다고 보기보다는 맞고 떨어진다고 보고 어떤 종목이 갭을 뭐 SFA 반도체처럼 시원하게 띄우고 가는데 이렇게 봉을 뽑아주기보다는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돌파보다는 맞고 떨어지는 쪽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어떤 지지 타점에서 매수를 할 때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이 있으면 여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매수하는 관점을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렇게 이제 매수 타점이 있을 때 1번, 2번, 3번이라고 치면 뭐 상승장이고 장이 좋을 때는 1번, 2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고 치면 지금 장이 안 좋다고 느끼면 1번, 2번보다는 2번, 3번 매수 혹은 아예 그냥 3번까지 기다린다거나 이런 식의 보수적인 관점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관종 복귀해 드린 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